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겠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초연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에 알기 쉬운 기초연금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연금 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고요. 국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 혼자 사는 노인이죠. 이랬을 때는요, 202만 원 이하일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요, 323만 2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2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부부 가구인 경우라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 부부 가구로 인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 인정액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무려 12.2%나 인상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직역연금 대상자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이라든가 퇴직유족 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이나 장애일시금 같은 경우에는요, 수령 후 5년 경과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일시금이라든가 퇴직 유적 연금 부과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은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학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등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은요, 수령 후 5년 경과 시에는 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 일시금 등은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군인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등을 받을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수령 후 5년 경과 시부터는 받을 수가 있고요. 유족연금과 관련된 부과금이라든가 특별부과금 이런 것들은 받았을 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5년 경과 시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 일시금이라든가 퇴직수당 등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역연금 관련돼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 등 받은 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있고요. 2014년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은요. 기초연금액의 50%인 16만 1,59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일단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자, 소득 평가액은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뺀 금액의 70%를 곱해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 아니면 무료 임차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타 사업소득하고 임대소득의 합인데요.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이죠. 자영업에서 얻는 소득이 되겠고요. 임대소득은 당연히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은요, 이자소득하고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부모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때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요, 6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이랬을 때 그 시가 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료 임차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다. 그러면요. 무료 임차 소득은 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억 원이다. 그러면 무려 13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 평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입니다.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고 있다. 이랬을 때 소득 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빼주고요. 거기에 70%를 곱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액 30만 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득평가액 계산사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구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월소득은 200만 원이고요. 국민연금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본인의 소득분은요, 200만 원 빼기 108만 원에 70% 더하기 30만 원에 국민연금을 하면 되겠고요. 배우자 소득분은 150만 원에서 108만 원을 뺀 금액의 70%,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23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소득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에 대한 평가액 더하기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또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런 한식입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 원을 빼주고 부채가 있으면 빼주는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4%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12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합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은 어떻게 빼주는지, 얼마를 빼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나 광역시, 뭐 서울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랬을 때 공제액은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안동시라든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을 빼주고요. 기타 농어촌 지역이다. 이랬을 때는요,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고급 자동차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재산 평가액에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을 시키죠. 그 다음에 회원권도 그 가액을 그대로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고급 자동차가 아닌 경우 3000cc 미만이거나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권은요,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반영하는데요. 이때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아니면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라든가 요트 회원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합산시킵니다. 타인한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합산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채 상환금 또는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제외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액도요, 월 48만 4,770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중에서 유정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액을 100%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100% 받는데 2023년도에는요 32만 3,18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를 받았을 때 혹시라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감액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그 다음에 부가연금액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득 재분배 급여 A급여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에 확인하셔야 알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액을 어떻게 감액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빼기 국민연금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죠. 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 중에서 감액이 적게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감액 기준 첫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연금액 마이너스 A급여의 3분의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부가연금액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연금액의 100%를 말하고요. 부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의 50%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에 결과수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부가연금액, 기초연금액의 50%는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급여액이 30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2023년도 기초연금액은 100%가 32만 3,180원이죠. 여기에서 30만 원의 3분의 2, 20만 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연금액의 50%, 16만 1,590원을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2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32만 3,180원을 받을 수가 없고 3만 8,410원을 감액한 28만 4,770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 A급여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민원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개인조회 서비스에서 공인인증 후 A급여액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감액하다 보니까요. A 급여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 기준이 나오는데요. A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75%, 24만 2,385원을 초과하고 150%, 48만 4,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50에서 100% 정도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50%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75% 이하일 때는 100%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감액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매달 수령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초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액이 55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그 기초연금액의 250%는요. 80만 7,95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55만 원을 빼주면 25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것은 6만 5,230원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초연금액의 200%를 초과해서 64만 6,36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요. 기초연금액은 5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종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액 기준 첫 번째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 7,950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28만 4,77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액을 받고 있을 때 기초연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48만 4,770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기초연금액을 최대 32만 3,180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액이 매월 48만 4,770원을 넘게 된다면은 그 절반 금액인 16만 1,590원에서 32만 3,180원 사이에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액이 월 48만 4,770원을 넘더라도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을 받았을 때는 20%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감액에 이어서 연달아 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요. 일단 부부 감액이 되겠죠. 부부가 모두 받는다. 그러면 2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그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다면 그만큼은 빼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는 202만 원 기준이거든요. 소득 인정액이. 그런데 202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207만 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요, 초과분 5만 원은 감액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급 가구인 경우에는 단독 가구나 부부 1인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 그리고 부부 2인은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추가 지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수령할까요? 매월 25일 날 수령받을 수 있고요.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한국을 출국한다 그랬을 때는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해서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제도에서는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자녀 등의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초연금액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거든요. 바로 복지로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URL은 아래와 같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도 기초연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